안녕하세요. 양지열의 콩가루 52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공개 방송의 여파가 반응 너무 핫했어요. 충격이 다들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대한뉴스까지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좋았어. 뜬금없이 대한뉴스 와가지고 본방송에서 몸변을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대한뉴스 본방송. 광대 올라간다. 나는 그런 거 안 보거든. 대한뉴스 본방 이런 거안 그런 거라고 하면 안 돼.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거기 보시는 분들 여기 많아. 본체예요, 사실. 여기 본체야. 웃기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날 되게 중요한 슈퍼챗들이 있었는데 양 변호사가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해갖고 못 읽어드렸어요? 뭔데? 법률 얘기 계속 해갖고 못 읽어드렸어. 진별아 우리 정확히 지금 엄청 중요한 슈퍼챗을 내가 못 읽어드렸다니까. 자, 아니 릴리님께서 네. 진변 팬이에요. 저런 남자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결혼할 텐데. 어머. 계속 보고 있으니 풍자라니네. 10주년까지 쭉 갑시다. 너무 좋은 댓글이다. 야. 너무 행복한 댓글. 또 있어. 뭐 있어? 뚜티비님이 라방이라 돈가루 처음 보는데 진변 잇몸 웃음이 김남길 씨랑 존똑이네요. 뭐 어쨌든 김남길이 그 열혈 사제 나왔던 그 배우잖아. 좋은 댓글 아닌가? 잇몸은 조금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도 진별아 좀 가만있어 봐. 자, 졸리 요요님이 유튜브에 떠오르는 찬란한 샛별 진변 응원합니다. 뭐야 이렇게 좋은 댓글 많아. 다 캡처했어. 뭐야. 캡처 진짜 캡처해놨네. 근데 JHS님이 채널 에이블 갔더니 진변 얼굴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범죄도시에 나오는 단역 같아요. 엄청 무섭게 나왔나 봐. 야 그래도 가서 확인해 하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부평 사무실에서 찍은 건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 제가 술을 정말 뒤지게 먹은 다음 날마다 그거를 찍었어요. 그래서 먹는 음식들이 다 해장 음식인데 찍으면서도 이거 아무도 안 보겠지? 이런 생각으로 찍었는데 내가 홍보를 하고 앉았네. 근데 많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한 200분 늘었어요. 너무 좋다. 우리에게는 감사합니다. 200분이면 엄청 많이 늘은 거라서. 그래도 진변아 어쨌든 이 방송은 우리가 법률을 다루는 방송이잖아. 그치?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아니. 담아뒀어. 아니 공개 라방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소통하는 거야. 우리 또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아무튼 저희 라이브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새끼 PD한테 들었더니 70만 원이 넘게 예? 도네이션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진짜요? 거의 기록적인 액수인데. 왜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대한뉴스 이번 주에 안 들어와. 본방송에 도네이션이 안 들어와. 다 여기서 그때 너무 쓰신 많이 거야. 쏘신 거야. 감사합니다. 본체를 아니 넘어서는 잠깐만. 이 파일럿들. 콩가루를 이렇게 비하를 하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니 자기가 받을 돈을 내가 받았다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리네. 나도 여기 같이 있어 진변아. 왜 그래 자꾸. 어차피 본인이 다 가질 거잖아요. 이현숙님이 커피 사주라고 했는데 결국 커피 안 사줬잖아. 이거 커피. 이거는 그때 사준 게 아니잖아요. 다른 돈으로 사준 거잖아. 약간 이게 방송에 그 팁을 좀 제공을 하자면 진변아 모든 걸 너무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래. 필요 없어요. 방송 팁이 나한테 왜 필요해? 나는 방송인이 아닌데. 나는 변호사인데 그런 게 왜 필요하지? 신박한 캐릭터다. 저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 변호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그런 것들 다 이분들한테 비밀은 없어요, 여러분.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진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맞아요. 야 오늘 다 녹화하지 알고 말자 있어요. 방송. 아니 근데 끝나고 저는 이제 가족들이 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나갔는데 요 옆에 그 지하에 만화방 하시는 사장님이 만화카페, 그분이 커피를 사들고 오셨더라고. 맞아요. 나는 누가 날 따라오길래 뭐지? 이랬는데 커피를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를 어떻게 따라오기는 보면- 좀 무서운 분이지 체격이. 근데 아니 어쨌든 매번 잘 챙겨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고마운 이게 분이세요.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모르는 누군가가 방송을 보고 저를 아는 척한 첫 분이거든요. 그 되게 기분 좋았겠네. 기분이 되게 묘했겠다.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 좋았죠, 근데? 엄청 좋았죠. 어. 커피 잘 마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 그렇죠. 그걸 이렇게 순수 갖다 주시고. 전 약간 현타가 왔어요. 지난주 방송을 저희가 특별히 법 관련 얘기를 안 했잖아요. 특별히 진행이랄 게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콩가루를 그냥 다 내려놔야 되나?
아니야, 너까지 왜 그래? 야, 쌤이야. 고민을 조금 했지만 어. 다시 녹방이니까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2달에 한 번 정도는 라이브를 한 번씩 하면 어떨까? 근데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일단 새끼 PD와 막내 PD의 형편이 좀 우리는 아니지만 저기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또 제한도 있고. 아니 뭐 둘이 하려고? 아니 그게 둘이 아니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당연히 나오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잘 보면 우리 와이프가 댓글을 달았어. 진짜요? 뭐라고? 실시간 채팅에 네. 아빠 뭐 수호가 보고 있어요. 뭐 이런 게 귀여워. 있거든요. 아, 그리고 진짜로 우리 아들이랑 와이프가 같이 보고 있었더라고. 너무 야, 귀여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날 그 제목은 결혼은 미친 짓인가 했는데 그러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혼자 단란한 가정을 지금 뽐내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본인은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멘트를 거의 안 하셨어요. 보고 있을 것 같았어. 그치, 평소와 달리. 네, 그런 평소와 느낌이 좀 달리. 들었습니다. 어쩐지 약간 좀 자꾸 법률 얘기할 때 회피하고 그러니까. 자꾸 슈퍼챗만 아니야, 얘기하고 저희 도덕적인 가정은- 발언이 자꾸 나와서 가정은 의아했는데. 아주 평화롭고요. 음. 사실 저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결혼은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네. 맞아, 한 번은 해보라고 했어요. 나만 이거. 죽을 수 없으니까. 아, 농담이고 어쨌든 뭐 저는 결혼은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야지 내가 이혼을 시키지.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제도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뭐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그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제도를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되죠. 저도 한 번 해볼게요 언젠가. 뭐 그게 경험. 나 그날 방송 끝나고 나가는데 김어준 총수가 자기 녹화하려고 맞아, 이제 맞아. 있더라고. 그분도 실시간 댓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그럴 사람이 아이디만. 아니야. 아 김어준이 있던데. 그럴 사람이 밤턴 소년단은 김영대. 아니요, 아니야? 그분은 김영대 라이브라는 아이디가 있으시고 아, 그래. 김어준이랑 아이디를 또 쓰시는 다른 분이 다른 계시네요. 분이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방송을 볼 사람은 아닌데 나가니까 이제 우리 오늘 뭐 이혼이나 결혼과 관련한 얘기했다. 그랬더니 광고를 하나 만들래 자기가 우리 방송용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너도 할 수 있어 이혼 이렇게. 그건 뭐야? 이게 뭐 있는 거예요? 나 진짜 그분만의 개그 코드가 있으시니까 다시 물어보려고 했지.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이 해주면 올릴게라고 했는데 안 물어봤어. 그냥 웃고 넘어갔어. 하여튼 라이브를 하니까 저도 대한 때는 매번 그 라이브를 하는데도 또 진변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딱히 뭐 주제도 있긴 했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마구잡이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또 재미있긴 하더라고. 색다른 그날. 느낌이었죠. 색다른 느낌이었어. 나름 재밌었어요. 저도 아니, 근데- 주말 출근이 좀 굉장히 오랜만이었거든요. 근데 나쁘지 저는 않았습니다. 그 대갈쪽 분들이 그렇게 제 젖꼭지 쪽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그건 또 못했는데. 무슨 얘기야? 뭔 무슨 소리야? 말이지? 나는 실시간 댓글을 다 봤거든. 네. 근데 자꾸 진 변호사님은 니플 패치를 했나요? 그러니까 내 옷을 통해서 이게 젖꼭지가 안 보이나 보이니까. 보다. 근데 또 김영대 박사는 되게 도드라졌나 봐. 도드라진 건 아닌데 비교를 하는. 별명이 생겨가지고. 아 사람들이 영대 뭐 하고 다니니 도대체 애가 허대한 멀쩡해가지고. 아니 왜 그래? 그날도 우리 그날도 심지어 밥도 얻어 먹고 갔잖아. 토요일 아침에 가시고 나서 네. 김영대 평론가님이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일은 진변인데 밥은 영대가 얻어 먹고 갔어. 대신 드시고 가셨어요. 내가 밥 사줬거든. 사주려고 사준 게 아니라 우리 밥 먹는데 굳이 오겠대. 근데 그럼 굉장히, 내가 구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부산권 전부하면 네. 굉장히 저희 멤버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다 가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 먹고 갔어. 마치 진 변호사님처럼 앉아서 드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주는 내가 부리고 영대 형이 밥을 식사는 먹는구나. 니플킴이 드시고 아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니플킴이라고 하니 요즘 거기서? 더 도드라지시겠네 나 이제. 진짜 맛있는 거 드셨으니까. 띵도 걱정이고 대물 시네마도 걱정이고 참 걱정이다. 콩가루나 애들. 걱정해 주세요. 띵이랑 대물찌내면 왜 걱정해요? 애들이 하는 게 걱정이라는 거지. 맛이 갔어요 다? 거기 기추자 날뛰고 있고 뭐 띵에서 대물에는 특별히 날뛰는 사람 없는데. 뭐 거비 자체가 문제지 애초에. 그건 그래. 내가 견제를 못하니까 브레이크가 안 걸리잖아 애들이. 근데 막 댓글에 기추자랑 거업이랑 뭐 저랑 뭐 이렇게 주먹 다짐 나지 않을까요? 방송하다가? 센 캐들끼리 모임이라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센 캐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되게 부드럽고 다정다감하지만 재밌는 스타일이고. 나머지 두 분도 굉장히 스스로는 부드럽고 다정다감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원래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고 종류구나. 댓글로 저도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저를 질책을 하면서 왜 진변은 다른 멤버들하고 어울리는 자리를 안 만들어주냐고 탓을 하시는 분이 좀 진 계셨는데 변호사님을 좀 유독 나를- 보호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 변호사가
다른 업무가 실제 저보다는 바빠요. 변호사 업무를 집중하는 진짜 변호사예요. 이분은 방송업이 본업이 아닙니다. 업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속지 특별히- 마세요. 저는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야, 네가 그럼 진짜인지 안단 말이야. 당하고 있어. 촉수다방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촉수다방을 해주고. 없애버렸어. 네, 없애버려. 제가 해달라고 하니까 촉수다방을 없앤 인간이에요. 어쨌든 뭐 언젠가 또 자리가 야, 생기겠죠. 오늘 방송하자. 오늘 방송. 네네. 오늘 방송. 아 제가 합시다.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응. 이제 이렇게 그만 입을까요? 왜요, 너무 왜요? 추레예요? 너무 추레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색깔이 아니, 아주 양면이 예쁜데. 그러더라고. 뭐라? 계속 이렇게 입으라고. 아. 자기가 돋보일 수 있다고. 근데 오늘도 보면 저희가 은근히 색깔이 좀 결이 비슷한 결이잖아요. 그죠? 그렇네. 그러니까 블루인데 약간 자세히 청록. 보면 이제 보라가 퍼플이 들어가 있어요. 제 타이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머리카락으로 잘 안 보이긴 그러니까. 한데. 연대. 고대지. 연대. 이거 연대지 이거는. 아니 고대 한 달 다녔대. 고대를 한 달 다녔다고요? 한 달 다녔으면 고대야. 방송하자. 이거 뭘로 뭐- 다닌 거야? 대학원 대학원. 잠시만요. 어쨌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기사를 또 하나 가져와 잠깐만. 주셨어요. 하나 더 소개를 해야 돼. 뭔데? 이제 방송하면 안 될까? 어. 안 돼. 그 방송 끝나고 네. 거기 뭐야? 실시간 댓글 말고 그냥 나중에 녹화하고. 거기에 그 권희원님께서 또 음. 도네이션을 10만 아. 원이나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아이고, 아이고. 야 보내주셨어. 돈을 받고도 모르네. 여긴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아, 근데 이 건희원희님이 그 방송 끝나고 달리는 그 댓글에는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댓글을 댓글 되게 많이 평소에도 다시거든요. 대화하면서 한 번도 안 봤고. 봤구나. 정말. 어떻게 건희원희님? 권희원님? 권희원이라고 아 평소에도 많이. 권희원. 아 저분 알아요. 어. 진짜 많이 달아주시는 많이 분이에요. 달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갑자기 모르는데 아니, 권희연이란 아, 줄 권희연. 희연? 다른 대한뉴스 본방에는 이게 채팅을 보내준 기억이 없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댓글을 또. 많이 써주시거든요. 진변에게는- 지금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보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감사할 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 들어도 되겠니? 네, 자 가시죠.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양 변호사님이 또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이 제목은 조건 만남 상대에게 받은 9억 원. 법원에서 증여세를 내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매매 대가라고 주장을 했는데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9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뭐 다룰 얘기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조건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성매매 대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법원은 이걸 증여세를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번 돈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번 돈인데 거기에 증여세를 내라. 이게 맞나요? 야, 요거는 근데 기사가 지난 이번 주 초에 네. 좀 많이 화제가 됐어요. 액수도 워낙 크고 9억 그걸 원. 가지고 자기들끼리 좀 뭐 돈을 내라고 싸웠다라는 것도 웃기고 사람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국가에서 또 그걸 어떻게 알고 또 세금도 매겼을까? 또 그걸 또 세금 내라고 하니까 못 내겠다고 다퉜을까? 이 소송이 또 관련돼서 여러 개가 있어서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흥미 차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진 변호사도 오면서 이렇게 기사를 네. 보더니 야 이거 종합 선물 세트다. 이건 다룰 얘기가 참 많다라고 해서 네. 이걸 꼽은 겁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여성분이 미성년자이던 2004년에서 2005년 그 당시 이제 미성년자였던 거죠. 그때 벌써 지금보다 한 9년 전인 거였잖아요. 사실 8, 9년 전인 거죠. 아니 이게 2004년이니까 18년 전이지. 그러네. 지금 맞네. 2023년이야. 맞네. 13년인 줄 알았어. 한 거의 20여 년 전입니다. 18년, 19년 전이죠. 자, 미성년자이던 당시에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30대 주식 투자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미성년자이던 A 씨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 거래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 2006년부터 2012년까지 9억 3천여만 원을 입금을 받았고요. 아이고야. 그 중에 9억 2천여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만 5억 3천여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증여세가 받은 9억 원의 절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 어떤 점에서 말이야 방금 이게 워낙 다 얘기들 하나하나가 주옥 같긴 한데. 진짜 우리나라 증여세가 이렇게 커요? 당연하지. 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증여는 일단 뭐 순서대로 아니라 그냥 교도성이 궁금해한 것부터 답을 하자면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한쪽이 그냥 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안 매기잖아. 그냥 돈이 많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재벌 회장님이 기업을 통째로 자기 자식에게 넘겨줘도 아무런 세금도 안 내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증여에 대해서는 이 액수별로 차등을 두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아마 누진세로 해서 본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1억 원부터는 10%, 그다음에 그 액수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가산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9억 원이나 되잖아. 네. 그래서 거의 50% 가까이를 매긴 거지. 와, 전 증여세가 한 40% 정도로 픽스가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재벌들이 증여세를 안 내려고 막 미술품 사고 하는 그렇지. 거구나. 미술분보다는 그거는 거의 효과가 없고요. 그래요? 이제- 근데 요즘 미술품 막 10억씩 하던데. 아니 주가를 떨어뜨리죠. 예? 주식을 그러니까 줄 때 이제 증여세 부과하는 그 시점 부근에 이제 주가를 확 그 떨어뜨리는. 주가 조작 아니에요? 주가 조작이죠.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SEG 증권발 그 사태 네. 거기서 뭐 이제 라더견 그 회장은 임창정 씨 관련 그거죠. 네. 그 거기서 뭐 어쨌든 주식을 대량으로 판 사람이 뭐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뭐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수사에서 밝혀질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걸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주가를 그렇게 좀 눌러 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기준 시점에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이제 증여세가 확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게 이제 뭐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증여세를 낮추려는 시도들이 되게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요거야 뭐 사실 일반인들이 주식으로 자기 자식에게 뭐 회사를 물려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스스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이건 뭐 아주 큰 회사가 아니고 네.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작은 회사라도 개인의 재산으로 따지면 크지만 그런 회사들이나 가능한 얘기니까 너무 먼 얘기인데 다만 그래도 이 사안처럼 9억 정도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일반적이도 아니다 말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지. 네. 사실은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증여세인지 아닌지 그게 어떻게 들키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들키게 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2017년에 그 남자분이 이 여자분한테 7억 원을 돌려달라라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너에게 돈을 이만큼 줬으니 그중에서 7억 원을 달라. 9억 원 이상을 빌려준 줬는데, 거다. 사실 빌려준 거니까 7억 원을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근거가 이 여성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민형사상 다툼을 하면서 나는 이 남성분과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근거하면 성매매가 조건 아닌 만남이 거죠.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증여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덫에 자기가 빠진 셈 아닌가요? 심지어 그 남자가 또 이렇게 대여금,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라고 돌려달라고 청구도 하고 잘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사기로 고소도 했어. 네. 이 여성을. 여성을. 근데 자기가 조건 만남으로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사기가 돼요? 그것도 그 이해가 사기 안 돼.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기사로는 알려지가 않아. 뭐라고 사기를 걸었는지 모르는데 대부분 이제 돈을 안 갚을 때 변호사들이 그 사기로 고소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재밌다기보다 황당한 얘기가 그 가운데서 나왔던 얘기가 이 여성이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수사기관이 그럼 너 저기 사기친 게 아니라면 돈 왜 받은 거냐고 하니까 그 중에 9억 원이잖아. 4억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했고 그 중에 5억 원은 네. 이 남자가 또 다른 미성년자랑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나 봐. 와. 성매매를 하다가. 그래서 그 사실을 연인 관계로 발전한 나에게 들켜서 그거에 대한 위자료 차원에서 5억을 줬다고 한 거야.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나는 다른 미성년자 그러니까 성매수인데 왜 남자가 뭔가 그런 쪽에 또 그렇지. 휘말리니까 여자가 대신 위자료를 내준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라 봐봐요. 무슨 우리 말이야? 둘이 이제 사귀는 사이인데 내가 성매매 걸린 거야. 다른 미성년자랑 성매를 하다가 구속이 됐어. 네. 그러면 당연히 여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위자료를 내준 거구나. 아니 아니지. 여자친구한테 내가 잘못을 한 거잖아. 내가 여자친구인데 딴 여자를 만난 쉽게 거잖아. 말해서 바람피다 걸렸다. 바람피다가 걸려서 여자가 막 열받아 하니까 미안하다고 5억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해했어? 나는 사실은 이거 기사로만 봐서는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이랬거든요.
기사가 그러니까 여러 개를 5억 원이 위자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합의금이다. 그러니까 바람핀 대가로 준 돈이다. 그렇지. 뭐 표현이 위자료가 될 수도 있고 합의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바람핀 대가로 받은 거다라고 네.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남자도 특이하네. 희한한 사람이다. 30대 아니 희한한 사람 근데- 자체가 아니라 진짜 진짜 정말 근데 아. 이런 사례가 진짜 실제로 저는 주변에서 들은 적이 한 번 어? 있어요. 무슨 사례? 실제 이런 부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 어쨌든 주식 투자자잖아요. 근데 그 코인 같은 걸 한 사람들은 그 통장에다 돈을 많이 쌓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현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귄 다음에 헤어질 때 막 슈퍼카를 선물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의 슈퍼카는 아니겠죠. 좀 더 낮은 등급이겠지만 우리 기준에서 슈퍼카를 선물해주고 뭐 1억짜리 시계를 그냥 선물해주고 이별 선물로 그런 사례를 왕왕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 이별 선물로 왜 그렇게 많이 줘? 그러니까 이제 이딱지라 이거지. 나와 있었던 일들. 왜냐면 여자친구로서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이 뭐 코인으로 뭐 안 좋은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제 조용히 하라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시계, 뭐 슈퍼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 팩트는 아니지만 방송하는 사실 방송 출연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방송하는 여성분들 중에 말도 안 되게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면 말이 안 돼요. 그 부모님이 만약에 정말 뭐 돈이 재벌이다라고 많다. 치면 재벌이고 뭐 아무리 돈이 많은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방송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슈퍼카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렇지. 근데 여성 방송인 분들 중에서 말도 안 되게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뒤져보면 다 이런 코인 거래하는 분들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야, 근데 그러면 되게 주변 싫겠다. 다 알죠. 그러니까 왜냐면 암암리에 다 그 알고 저런 있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나까지, 그러니까 너까지도 막 그럼요. 도매값으로 좀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 슈퍼카? 아니야. 슈퍼카 아니, 제 슈퍼카 차는 너무 너무 조그매. 미니 붕붕이네요. 슬프게도. 저 실제로 최근에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제안을? 후원을 하고 싶다. 진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계좌번호 알려주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대한뉴스 계좌번호 알려주면 되잖아. 그래서 후원이요? 저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뭔가 미래가 촉망받는 방송인이 아닌데 저한테 후원을 하고 싶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왜 주변에 보면 후원받는 친구들 있지 않냐. 또 뭐 이렇게 건너 얘도 뭐 이런 슈퍼카 타고 다니고 얘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걔가 무슨 돈으로 그런 집과 차를 샀겠냐. 이러면서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하고 잘 넘어갔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면 경험이 없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야 이거 무슨 너무 충격적이다. 그렇죠. 무슨 옛날 스포츠 서울 뭐 이런 데서 근데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 걸- 그런 거 하는 이런 걸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여성분 어. 이 여성분 9억 얼마 다 썼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 근데 20년 전인데. 갑자기 5억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날라왔단 말이야. 근데 나 망한 거야 이거. 이 그냥. 기사를 보다가 네. 또 특이했던 것 중 하나가 이 보통 그렇게 받은 돈은, 그렇게 번 돈은 허투루 쓰기 망점이잖아. 그죠.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근데 또 이 사건의 여주인공은 그 돈을 좀 잘 썼어요. 그래서 뭐가 남아 있어요? 남은 게 아니라 돈을 다 모았고 투자했나? 이 은행 계좌로 이자 소득이 4,600만 원이가 나올 정도 돈을 야. 잘 모았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 잘못 봤네요. 취득을 3건이나 부동산 취득을 한 거야. 관리 잘했네. 관리를 잘하고. 근데 이게 웃긴 그래서 게 남자가 쌤이 났네. 아니야.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응. 만약에 이 여성이 허투루버투루 막 명품 사고 막 현금 다 써버리고 그랬잖아. 국세청이 추적할 일이 없어. 맞네. 근데 이 여성이 이 돈을 알뜰하게 모으니까 국세청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잠깐만, 얘는 직업도 없고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는데 통장에 왜 돈은 이렇게 많고 건물을 3개나 가지고 있지? 그래. 추정을 한 거야. 그래서 걸린 거야. 또 이것도 아이러니야 되게. 그래서 그 코인하고 주식하는 그 부자들이 어. 현금만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그게 그거 사실 아닐까? 이제 그 코인도 그렇고 스포츠 도박 같은 걸로 불법적으로 돈 많이 음. 번 사람들이 돈을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슈퍼카를 사고 하는 거죠. 하고 아니면 이제 유흥업소에서만 돈을 쓰는 거야. 네. 이게 정상적으로 이걸 뭘 만들어내면 국세청이 추적이 들어가니까. 현금으로 그냥 댓글이 보인다 댓글이. 뭐라고. 진승기 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왜요? 왜냐면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이제 4시부터 녹화인데 제가 3시 20분까지 상담하고 지금 미친 듯이 오면서 진짜 차 안에서 그 기사를 한 2번 읽었거든요. 아니, 하지만 진변아. 저는 법률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해드릴게요. 왜냐면 네.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진변이 그걸 듣고 상담하듯이 얘기해 준 게 그러니까. 진변 몫이에요. 그게 역할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웃기려고 하지 마 자꾸.
맞아, 지 역할을 잊어먹어 자꾸. 이게 본인의 역할이에요. 웃기고 싶어. 법적 상담.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보면서 네. 웃겼던 게 이 사람이 이제 그 남자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사기죄로 고소 당했을 때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그러니까 대여가 아니면 뭐야? 증여지. 네, 투자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민사 소송에서 증여를 인정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뭐 증여세 부과 처분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기록이 이미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성매매 대가다. 사실 이제 이거 분명히 변호사가 있을 텐데 저는 만약에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소송에서 이제 물론 이전 소송에 얘기를 안 해줬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이제 소송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 와서 것을 내가 빠지는 그러요. 예, 그럼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이것까지 예상하고 그때 대응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다 말하라고 하나 봐요. 맞아요. 빠뜨리지 말고 다 말을 해야 다 변호사가 말해야 돼요. 해결을 꼭 해주니까. 사실 그대로 말해야 얘기시거든요. 되고 다 말을 해주셔야 그래야지 대응을 할 수 있고 되게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성매매를 통해 취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취득 경로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명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게 저는 세무사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세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만약에 돈을 번 거잖아. 그럼 소득세는 또 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득세가 증여세보다는 아마 구간이 조금 낮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많이 하게 안 하나. 낮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조건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매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매매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이제 법적으로 개념 정의를 불특정인을 맞아. 상대로 맞아. 한 그것도 그런 안 되죠. 경우에만 성매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인이잖아요. 6년 7년을 지속적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법원은 이거는 교제하는 관계라고 본 거야. 조건 만남으로 시작을 했다고 치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되고 일정 금액을 줬으면 이거는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의 지원이지 성매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거야. 저 그럼 좀 궁금한 게 조건 만남이랑 성매매랑 스폰서랑 다 음. 다른 거예요? 또 똑같은 거죠? 사실은 본질은 아니죠. 같지. 자, 다른 조건 거예요? 만남과 스폰서는 똑같은 개념인 것 같고 네. 성매매는 좀 다르죠. 그래요? 성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게 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오히려 성매매가 큰 틀 아니에요? 성매매 안에 조건 만남도 들어있고 막 스폰서 들어있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거야. 성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점은 같을 수 있는데 조건 만남은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수행이와 그렇지. 더 연관이 그거를 되는 더 거고. 연관이 아, 있긴 그럼 하죠. 조건 만남은 미성년자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보통은 문제 삼는 건 그거지. 그러니까 근데 요즘 이제 사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학생이 만약에 조건 만남을 하게 되면 이게 몇 번 일정한 관계, 그러니까 한 번의 성매매가 아니라 일정한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이 되면 성매매로 처벌이 어려워. 연인이라고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도 법원의 개념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대하는 게 성을 아니잖아. 파는 행위가 그럼 아니니까. 한 사람이랑 2번 이상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니 또 뭐 그렇게 뭐 그렇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횟수를 정하는 게 되나?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불법 성매매 업소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그렇죠. 그것을 이용하면서 한 사람이랑 했다라면 그건 이제 성매매를 여러 번 반복한 게 되는데 근데 이제 조건 만남이라는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랑 이 사안처럼 이어지면 법원에서도 이걸 쉽게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 지금 PD님은 질문하시기를 6, 7년을 만났는데 감정이 안 생길 리가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렇죠. 새끼 PD 같이 순진한 애들이나 그런 거야.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만약에 아유 저 새끼 저거. 아유 저 순진한 놈 저거. 만약에 그분이 뭐 이렇게 술집을 하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매매가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남자 고객이 몇 년을 여기 단골로 와. 그러면 이건 연인이에요? 이것도 성매매잖아. 그거는 성매매죠. 왜냐하면 그 업소에서 돈을 내고 어쨌든 성행위를 하는 건 성매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업소에 돈을 내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성매매 그거는 아니야? 개인한테 내지 대가를- 않으면
대가를 치르고 그 업소에다가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명백한 성매매일 그러니까 수 불법 성매매 업소인 거지 거기. 그럼 만약에 여자가 오피스텔을 자기 개인 오피스텔이에요.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몇 년씩 그 오피스텔을 찾아와. 그러면 이건 뭐야?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네. 여러 사람인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래 온 거지. 단골이야. 아 그러면 그 사람만 혹시 무죄냐? 아니 뭔가 저는 이 법이 너무 잠깐만 단골? 단골이라 그랬죠. 그럼 아니에요. 그럼 아니야. 단골은 왜냐하면 아니 어쨌든 이런 거지. 내가 어디 술집의 단골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거기서 오피스 술을 단골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술을 사 먹는 고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단골 손님인 거지 손님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 그러면 그렇대. 어쨌든 그렇네. 성매매 없어도 뭐 음.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쨌든 손님으로 간 거지 그냥 뭐 남자친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너무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면 그런 데서 만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밖에서 뭐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뭐 성관계도 갖고 데이트를 뭐 했구나.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도 또 돈을 줘.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면 이거는 성매매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렇지. 그냥 증여를 한 거라고 봐야 그렇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증여가 그거를 대가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그런 어려우니까. 관계로 발전한 뒤에 금전적인 지원을 어. 해주는 건 사실은 성매매의 대가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이거를 봅니다. 왜 네. 우리가 모르고 있냐면 진변이나 내가 그런 경우에는 아예 사건화가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케이스에서 이거는 성매매다라고 아예 모르는 거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법원에 넘긴 사례가 없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지. 저 근데 이것도 신기하네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준 돈도 증여세를 내는 거구나. 원래는 그렇지. 너무 신기하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게 세무 당국이 그런 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뭐 엄밀히 따지면 부부간의 부양 의무가 있는데 그 부양의 범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라든지 만약에 300이 들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매달 1,000만 원씩 줬어. 그러면 나머지 700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냐? 그거는 또 애매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세무 당국에서. 그래서 애초에 기준을 지금 부부의 경우에는 네. 6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질 않아. 그리고 설령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거는 이제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6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걸 토탈 어떻게 하냐면 6천이에요? 아니면 뭐 10년. 10년이니까. 아. 그러니까 계좌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2천인가 그렇고 10년 2천. 동안. 네. 미성년자일 때 금융정보원에서 입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계좌로 이체를 뭐 서미한테 얼마를 하잖아. 그게 다 기록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산이니까 뭐 어렵지도 않지 자동으로 찍기가 되니까. 네네. 근데 갑자기 내가 서미한테 굉장히 높은 액수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추적을 시작하는 거야. 1,000만 원, 2천 갖고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억 단위로 가야 되는 예를 거죠? 들어. 근데 지금 그 부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막 갑자기 큰 돈이 간다. 평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쟁이야, 급여쟁이야. 그래서 월급비여서 딱 일정액이 액수가 배우자에게 갔는데 그거 말고 갑작스러운 돈들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증여로 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부부 사이에 어렵네. 건너간 돈인데 이걸 증여로 볼 거냐 아니면 생활비로 볼 거냐를 가지고 종종 이거는 이제 세무당국하고 다툼이 일어나. 부부 관계도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도 있다. 제가 한번 엄청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남자친구 있는데 여자친구 관계에서 그렇게 큰 그런 돈이 나지 경우는 않지. 잘 없죠. 이 어떤 남자분이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이래요. 남자분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그 바람 핀 내연녀에게 너한테 뭐 위자료 같은 거 소송 청구를 하겠다 한 거죠. 그래서 뭐 2천만 원인가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진짜 열이 받게 한 거예요. 이 아내를. 어차피 그 돈 네 남편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내연녀한테 너 간통죄로 고소하고 너한테 위자료 2천만 원 받을 거야라고 했더니 어차피 그 돈 네 남편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열이 받은 분이 사연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 여자는 감옥에 갔겠네요.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그럴 거잖아요. 가능성이 그렇지. 매우 높죠. 그렇지. 또 그런 2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증여세 그런 건 안 내나 보네요. 그러니까 거기서까지는 법대로 하면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1억 원이 넘었을 때가 10%라서 아이 그거를 그냥 계좌로 싸주겠어요. 현금으로 찾아갖고 주겠지. 그것도 너무 열받아. 내가 안 하면 진짜 너무 더 열받을 것 같아.
그 사연 커뮤니티 사연인 거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이러니까 나요. 결혼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이야. 사실 어떡하지? 교도송이랑 방송하면서 저희가 시집 좀 보내야 걱정하는 되는데. 게 맨날 이런 걸 주변에서 양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괜찮을까 하니 걱정이 좀 다들 들어요. 걱정하세요. 대물시네마에서도 걱정하세요. 거기 오빠들도 얘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대물 시네마에서는 왜요? 그냥 얘가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아 영화에서? 영화 얘긴데? 거기 영화 얘기만 하지 않아요. 아 안 좋은 얘기 많이 야, 하고. 자기 방송국 프로그램을 아예 안 아니, 보는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참나. 그래 거업이가 하는 거는 내가 뭐 무릎 어. 볼 필요도 없지. 또 이 방송에서는 하도 이제 깨진 가정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진변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소송이 다른 소송이 있는데 이 지금 이전에 그러니까 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었을 네. 때 그 민사 소송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 새롭게 증여세와 관련된 행정 소송인 거죠 사실. 그렇죠. 이 소송에도 쓰였던 관계가 나오잖아. 네. 그런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사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민사 재판의 증거로 가는 경우도 그쵸. 있고요. 음. 자기가 다른 재판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이제 가끔 뉴스에도 이런 사례가 나오면 반지도 혼돈스러워하는 게 비슷한 사안이고 똑같은 사안인데 심지어 나한테 내려진 판결하고 예를 들어서 진변이나 서미한테 내려진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증거도 어떤 경우에는 야 이 재판에서는 뭐 A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 재판에서는 B라고 같은 증거를 놓고 인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물론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증거로 채택해서 가져가는 거네요. 그때 자기들이라기보다 이제 재판에서 증거는 자유심증제라 그래서 판사 맘이야. 아. 원칙은. 그리고 물론 이게 그렇게 막 쓰이진 않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 법인이 되게 큰 소송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들어간 소송 자체만도 한 뭐 40개가 돼요. 그 이제 하급심 판결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어디서는 이기고 어디서는 지고 사실 예상했던 거야. 똑같은 소송인데 판사마다 하는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이제 지방법원 항소부급이 아니라 고등법원급 아니면 대법원급에 가서 내려지는 판단이 이제 최종 결론이 될 텐데 대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은 당연히 최종 결론일 거고 사실은 이제 결론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같은 이제 판결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사건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패소시키는 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웃겼던 건 여러 건이니까 근데 이제 한 건은 이겼던 사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 하나를 이기고 똑같은 판사님이 1년 뒤에 같은 사건을 패소를 시킨 거예요. 아, 그럼 뭐 까먹은 거야, 뭐야? 아니야. 이게 이제 이 사건을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건이 이제 되게 큰 건이라 이 승소 판결을 딱 보고 이제 업체들이 쫙 우리 법인들 모인 거야. 그래갖고 소송의 액수가 이제 확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건이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이제 큰일 났다. 아. 내가 승소 판결을 내려서 이게 지금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재판을 가잖아요. 그러면 맨날 혹시 다른 사건 판결은 왜냐하면 다른 데도 너무 많이 이제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판결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그랬는데 이 판사님이 진짜 생전 내가 지금 고시 공부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합치면 20몇 년 동안 어쨌든 이제 법 관련된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논리로 패소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일단은 자기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반향이 일으켜졌으니까. 근데 뭐 저는 이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뭐 아무튼 그 지방법원 판사들마다 이제 결론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한 명의 판사가 다른 결론을 내릴 거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거. 자유심증주의는 뭐예요? 아까 판사님 얘기하면서 자유심증주의 뭐냐면요. 네. 이제 사실 증거에 대한 거예요. 증거재판주의가 있고 자유심증주의가 있는데 이것도 했던 얘기인데 자유롭게 마음이랑 증거랑 뭐 이렇게 하는 거. 마음이랑 너 완전 완벽한 저기 대답이야. 그래요?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증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유심증주의는. 아,
자유, 마음심, 증거 딱 맞았네. 그래서 그 무슨 뜻이야 그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증거를 판단하는 것. 뭐 오 정답. 맞는데 맞는데 무슨 의미야 이게? 아이 그만 좀 해요. 뭘 얘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러면 판사 맘대로 증거를 채택해가지고 판결을 내린다는 거 아닐까요? 뭐 비슷한 거의 게. 비슷해. 어. 거의 비슷해. 자, 잘하잖아. 예를 들면 그때도 계속 예를 들었던 건데 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남편 자동차에다가 도청 장치를 심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간통죄가 똑같은 설명인데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막 그러니까 여자랑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연녀랑 통화를 하면서 뭐 우리 그날 뭐 성관계인데 좋았지 뭐 이런 이게 녹음이 딱 됐어요. 자, 민사 재판, 가사 재판은 자유심증주의잖아요. 그러면 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 녹음된 도청을 한 이걸 둘이 뭐예요? 아니 뭐 내가 이제 법률적인 얘기하니까 막 다 딴 데 보고 막 귀만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계속했어요. 아 근데 내가 내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집중 안 하는 거 막 이렇게 하면은 저 새끼 꼰대라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꼰대는 아닌데 사실 이게 약간 암묵적인 방송- 방송인들의 룰이에요. 방송가에서는 아 그래요? 왜냐면 카메라가 너를 잡고 있었잖아. 그때 보통 별 얘기 다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 룰이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아, 시청자분들은 그때마다- 모르는 방송하는 사람들만 룰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딴짓거리를 하는 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딴짓거리가 아니라 필요한 걸 그러니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검색이나 서미 같은 경우도 아.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러면 다음 사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때 빨리 찾는 거고 그때는 이제 서로 안 건드리는 게 룰인데 혹은 질문이 쭉 있으면 대답을 하는 동안 다음 질문을 파악한다거나 내 하는 질문에 대한 것들이죠. 답변을 생각하고 네. 있고 그러거든.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죽을 죄를 졌네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 왜 딴짓하세요? 아. 이런 거 처음. 갑자기 저기 뭐야 부당거래 유승범이 생각나네. 근데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맞긴 아니, 맞지. 넌 집중하는 방송인이 게 아니니까 맞죠. 괜찮아. 넌 맞아요. 방송인이 아니니까 괜찮아.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네. 봐라 나를 다 이제 들었네? 다 들은 거야. 네. 이게 나도 기억이 안 방송 나는데. 얘기는 이게 엄청난 방송인인 거야. 멀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는 거야. 내가 말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보면서 또 다 돼. 야 되는구나.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배우자 바람을 피웠는데 기억났어요. 됐어. 네. 그래서 이거를 민사 재판에 이 도청된 거를 제출을 하면 사실은 도청을 하는 건 뭐냐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에요. 범죄예요. 범죄. 그러면 범죄를 저질러서 습득한 증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이제 증거재판주의인데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습득된 증거는 이제 누구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삼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증거재판주의고, 근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자유심증주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불법적으로 습득이 됐든 그렇지 않든 이거 어차피 이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걸 바탕으로 그냥 위자료 청구 소송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의 차이가 그겁니다.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골 때리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황당한 경우가 뭐냐면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그 증거가 뭘 뜻하느냐에 관해서도 판사 마음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같은 증거, 이게 증거물이라면 같은 증거를 갖고 1심 법원에서는 이 증거가 있으니까 유죄예요 했다가 항소심 갔는데 이 증거가 있으니까 무죄예요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돌아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 판사를 섭외하면 되겠네. 내가 이기고 싶으면. 그래서 불법 로비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판사들 검사들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서 판사랑 정관 비리가 그래서 저질러지는 거야. 아니 이걸 이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못 그래서 막아요? 막자고 사법개혁 하자고 한 거야. 근데 못했잖아요. 못한 거지. 그럼 이제 계속 지들끼리 짬짬이 하겠네? 그거를 막자고 지금 사람들이 또 외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어떤 뭐 고등법원장이나 뭐 아니면 지방법원장 그리고 뭐 되게 뭐 부장판사급 이런 사람들이 딱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법원의 사건들만 이렇게 물어다가 이 퇴임한 이 판사에게 이제 물어다주는 사무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무장들은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판사가 물론 이제 뭐 개업 제한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뭐 별로 상관도 없어요 요즘에. 아니 근데 그렇게 약간 높은 직급에 있던 판사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를 한다거나 로펌의 변호사로 들어가면 기존의 판사 지금 하고 있는 판사들이 자기 후배일 거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안 통했다고. 해야겠네. 사법계약 해야겠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전관예우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지금 내 친구가 어디 북부지방법원 몇 단독에 있어. 완전 절친이야. 그러면 얘 만약에 이제 그 사건에 있는 피고인들 관련 사건을 싹 저한테 만약에 갖고 온다.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사실은 이 판사가 성향에 따라서는 유죄를 할 걸 무죄로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뭐 법정 구속을 할 거를 법정 구속을 안 할 수도 있고, 돈 받을 수도 있잖아. 실형을 줄 거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고, 네. 합의부가 아니라 합의부도 가능해요. 부장이라면. 단독 판사라면 자기 마음인데. 사실 저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요. 물론 음주운전 잘못했지. 근데 두 번째인데 바로 그때 얘기했잖아요. 법정 구속. 법정 구속. 그거 다른 판사들한테 얘기하면 법정 구속했다고? 그러니까 그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였으면 법정 구속이 안 됐을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판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 판사예요. 딱 봤는데 그냥 얘는 감옥에 보내고 싶어. 그럼 보내는 거야. 보내는 거야 그냥.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마음대로네. 봤어요. 실제로 어떤 변호사가 자기 되게 친한 친구가 어느 지방법원에 단독 판사로 있는, 그래서 그쪽 사건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친구 관계는 뭐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그거로 무슨- 벌어들인 수임료 같은 걸 나누는 건가?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안 되지. 하지. 그러면 이제 이 판사가 이제 그럼 완전 모가지가 짝사랑하는 날아가니까. 거지. 아니 그럼 판사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왜 도와줘? 아니 근데 단지 친구라서? 중요한 건 친구라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뭐 물론 그 뒤에 뭐 술도 사주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어떤 대가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제일 문제는 이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개혁을 해서도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냥 그 판사의 양심을 믿어야 되는 것뿐이지. 뭔데요? 이거가 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개혁할 수가 없다고. 친구가 친한 아니야. 사람이 판사가 아니야. 있는 경우. 그거를 막자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게 국민참여재판이었어요. 배심원제였어요. 판사한테만 어. 너무 큰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국민 아. 참여 재판은요. 이제 지금 국민참여재판은 거의 형해화돼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어요. 그거 이제 그거는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운영이 법원에서 잘못된 운영을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그걸로 하면 사실 판사들이 실권이 없어지는 거잖아.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9% 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당연하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아주 비리가 있을 만한 사건들은 또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사건의 수준인 것들이 아닐 네. 때가 훨씬 많아요. 액수도 그렇고 사건 자체도. 네. 하지만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법원에 대해 큰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판사는 무조건 독립된 개체로 남겨둬야 되겠네요. 그렇지. 이제. 실제로 법관 독립주의라고 네. 법관은 그냥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냥 하나의 기관. 그리고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서 그 집단 자체가 하나예요. 근데 예전에 검사들이 막 판사 사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뭔가 아니 누군 그건 좀 다른 얘기야. 전혀 다른 얘기야. 왜 그래요? 갑자기 네. 거기서 나와? 뭔가 이게- 판사를 이렇게 감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냐면 왜냐 그거는 검찰과 법원들끼리도 서로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거든. 그래서 나온 일이었고, 근데 법원 독립 같은 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추진했던 사법개혁 방안 중에 하나가 법조에 일어나서 판사들이 옷 벗고 나와서 돈 벌지 못하게 하자는 얘기를 한 거야. 원래는. 나와서 변호사 같은데 로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걸 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데 나는 정말 이해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어느 직업 공무원도 자기가 일하면서 배운 경험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게 만약에 당연한 거면 변호사는 그럼 변호사 검사가 판사의 하위급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판사 아니야. 그만두고 나와서 각자의 변호사 검사를 역할들이 하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법조는 3륜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퀴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근데 법원 아니 맞아. 솔직히 재판 가잖아요. 판사님이 째려보면 아니 큰일 생각해봐. 났다. 이거 변호사는 검사나 판사가 못 되는데 판사는 나와서 검사나 변호사가 되잖아요. 변호사도 검사나 판사는 될 수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뭐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뭐예요? 사례를 못 본 것 같은데. 많이 있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도 되고 잠깐만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어. 아니요 진짜 왜냐하면 이게 검사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어, 그 저기 그 뭐죠 경력
경력 경력 판사라고 검색해 보면 나와. 있어요? 제도 왜냐면 자체가 있어. 검사들도 나와서 변호사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검사한다는 얘기 못 들어본 거 그게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기 한 10년 차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검사나 판사가 옷 벗고 나오는 건 한 30년, 20년, 30년에서 마지막에 변호사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초년기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걸로 자기 돈벌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얘기를. 아이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진짜 판사가 원래 되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엄청 뭐 검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 말고는 가기 내가 싫어. 내가 미쳤다고 그래요? 내가 미쳤다고 법원 검찰을 가냐? 대부분의 변호사는 내가 미쳤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급여 수준도 이제 당연히 변호사보다 돈을 벌 수가 네. 없어요. 그리고 업무량은 훨씬 많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이제 명예직인 명예직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명예직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잘못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판검사들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화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 판검사들은 부자가 아닌데 예. 판검사 연봉은 진짜 너무 낮아. 그래서 나는 늘 얘기하는 게 제대로 주고 명예직으로 고스란히 명예를 남도록 해주자는 건데. 맞아. 제대로 안 주니까 이렇게 비리를 근데 저지르는 거 아니야? 문제는 그 사람들이 워낙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이다 보니까 못 바꾸는 거야. 근데 이 얘기로 가면 얘기가 너무 커져. 한도 근데 끝도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비리를 진짜 극히 일부고 당연히 대부분의 이제 법원의 판단 이런 거는 당연히 존중을 해야죠. 그리고 오늘 얘기가 조건 만남 얘기였으니까 뭐 왜 갑자기 뜬금없는 이러기를 하냐고 우리 새끼피트는 문제 제기를 하지만 성매매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재판을 사고 파는 거는 사실 불법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걷다 붙이기 대장인데? 아니 사실은 나는 성매매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봐. 야 이게 또 둘 다 나쁜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예. 그래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가 네. 너무 엉뚱한 데로 번졌기 오늘도 때문에 그림 있어요? 네. 끝이에요 벌써? 지금 벌써 너무 50분 서둘러서 끝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50분 했어. 아니 양 변호사님 이 그림을 딱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고 예쁘다 이랬어요. 저는 이 그림 보자마자 이 작가가 누군지 알았어요. 누구예요? 마네. 마네? 아, 왜? 모네 말고 마네? 많이. 마네 친구 모네. 그다다. 제가 이 그 와이프랑 아기 없을 때 예. 프랑스 파리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결혼 전, 예. 결혼하고 저는 아이를 결혼하고 5년 뒤에 낳아갖고 애 기억나. 낳기 전에. 네. 그래서 그 루브르 박물관하고 네. 또 무슨 또 오르세? 오르세, 오르세 우와. 미술관 아마 오르세 미술관에 만의 그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혀 그림을 모르는데 거기까지 갔으니까 거기 있는 모든 그림을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힘든데? 네, 그래갖고 와이프는 힘들어서 앉아 있고 저는 막 위에 올라가서 막 다 사진 찍고 막 동영상도 찍고 그리고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내가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그 그림을 하나씩. 근데 딱 기억나는 게 만의 그림 스타일이 딱 요런 그림이고 또 그 혹시 그거 있잖아요. 무슨 여자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무슨 풀밭에서 이렇게 막 풀바지의 식사. 뭐 그런 것도 만의 그림 중에 대표적인 네. 풀바지의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풀바지의 식사 그리고 그 논란 많은 올랭피아. 아무튼 이 그림은요? 그런 제목이 그림이 뭐예요? 생각이 이 나요. 그림도 되게 유명한 그림이고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저거 샴페인 좋은 번역이 돼 샴페인인 것 있는데 같은데. 당시에 폴리 베르제르라는 술집이 말이 그냥 술집이지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 없어요. 대형 클럽. 저 뒤에 사람들 초대형 봐요. 클럽. 아, 저게 그러네. 거울이야. 거울이고 심지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짐작하게 해주는 게 저기 보면 초록색 팔 보여? 에? 초록색 팔. 네네 보여요. 저기서 공중근의 쇼를 하고 있는 거야 한쪽에서. 이렇게 왜 서커스에 나오는 그 쇼를 하고 있을 그게 일반 정도의. 술집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파리에서 당시 최고의 명소였던. 네. 그 중에 한쪽, 그러니까 그렇게 큰 홀이 있고 빙 둘러서 이제 바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거기에 그 바텐더? 바의 바텐더를 그린 거야. 근데 이 그림이 논란이 되게 미술적으로도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그럼 뒤가 거울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 여성의 앞모습이 있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 여성의 뒷모습인 거야. 근데 각도가 이상하지. 이상한데?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리면 수직으로 그리면 정면을 보이겠지. 그렸는데 안 보이잖아 또.
그러니까 만의 입장에서 또 저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 그림을 굳이 오늘 왜 들고 나왔냐면 그 당시에는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 거울 아닌 거 아니에요? 거울 그럼 둘이 엉덩이를 맞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뒤에 네가 스스로 거울이라고 얘기해서 홀이 비친다고 했잖아. 그럼 저건 뭐야?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돌려보세요. 저 뒤에 저 사람들 안 아 보이냐고. 거울이라고 얘기 안 거 네, 아니야? 거울이라고 저 얘기 안 뒤가 했어요. 거울이야. 아. 거울이 비친 모습.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만해한테 들은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술병이 비치잖아요, 술병이 술병이. 비치고 있잖아. 뒤에 봐봐. 다른 술병인데? 똑같은 아니, 같은 소리잖아. 나 안 넣어줄 거야? 아니 하다 나한테 SOS를 치네. 좀 근데 이상한데. 저 그림은 저 속에 이제 여성은 아마도 네. 지금 저 거울에 비친 남성과 성매매에 관한 얘기를 대가 관계를 주고받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야. 그래요? 당시 그래요? 바텐더들은 실제로 성매매를 했었고. 아.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진변이 아까 처음 볼 때 되게 좋은 샴페인이다라고 했는데 네. 저 여성의 모습이 샴페인 모습과 묘하게 닮지 않았어? 검은색 옷에 이 그러니까 갈색 호리병처럼. 허리병처럼 돼 있고 뚜껑도 그 금박으로 된 것과 잠깐만요. 금발의 머리 모양과. 저는 샴페인이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샴페인 좋다. 네. 그래. 그러니까 묵지 마시라고, 엮지 마시라고. 사고 파는 샴페인과 사고 파는 여성의 모습을 묘하게 비슷하게 그렸다는 비슷하게 거죠. 그렸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저 술병들도 지금 맥주 같은 경우는 저기 아마 영국 맥주 베스일 거야. 지금도 팔고 있는 하이네켄 술병이라고. 같이 생겼는데 저 맨 왼쪽 그- 빨간색 옆에 저거? 아니 하이네켄 우리 광고 안 들어나? 아, 저건 뭐지? 저 샴페인 진짜 뭐 이름 있는데 까먹었네. 하여튼 그런 그림이어서 근데 저 여성이 예쁘다고도 했지만 되게 무심해 보이지 않아? 공허하고. 네. 그러니까 뭐 약간 흔히 하는 말로 소울리스자 같아.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걸 느끼게 만드는 그림이기도 하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흥청망청하고 있었던 당시 파리의 생활상 속에 실제로는 되게 그 영혼이 없는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걸 비판했다고도 하고 해석은 뭐 마음이야. 가슴에 꽃을 꽂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죠. 장식인 것들로 보여요. 장식을 뭐 저런 데다 꽂았지? 그리고 보통 이제 초크라고 하는 저 목걸이 저것도 초커. 저거에는 성매매를 약간 암시하는 그런 걸로 쓰였던 액세서리야 실제로. 원래 초커는 그런 거예요? 초코가 뭐예요? 저 목에 목에다 이렇게 하는 하는- 짧은 목걸이 같은 원래는 건데.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속박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막 개목걸이 같은 느낌. 실제로 개목걸이처럼 상징으로 쓰였어.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만해 말고 드가도 성매매를 다룬 그림들을 가끔 그렸는데 그걸 보면 꼭 그 등장하는 여성들이 저 초커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저는 초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올리는 모든 사진에 다 초커를 하고 있어요. 각양각색에. 근데 뭔가 갑자기 의미가 그렇다니까 당황스러워. 아니 액세서리로 쓰이는 건 그렇지 않은데 이제 예전에 그런 상징으로도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딱 맞는 그림이어서. 근데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게 음. 여성분들이 초커를 할 때 보통 목이 올라오는 옷 위에 초커를 하진 않고 살짝 파이거나 살이 드러나는데 위에 초커를 하거든요. 근데 남자로 바꿔보면 맨몸에 넥타이만 하고 있는 거랑 약간 그런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느낌인 거죠. 나 왜 이런 얘기하면 자꾸 상상을 하지? 아니 지금 양 변호사님 아니, 봐도 맨몸에 그리고 넥타이를 저 그림을 보면 되게 지금 맨몸이 이제 위만 맨몸, 위아래 다 맨몸 아니고. 몰라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왜 나를 그런 건 넘어지는 거야? 여기 유일하게 넥타이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 그림 보면 진짜 싫다. 갑자기 상상되죠? 기분 너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저기 중절모까지 쓴 남성하고 여성은 되게 진지한 대화를 뭔가 하는 것처럼 뒷모습을 보면 보이는데 네. 막상 앞모습은 이러고 영혼이 있는 거야. 없는 네, 거죠. 영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 영혼이 없는 모습이 어쩌면 진짜로는 막 되게 열심히 얘기를 주고받고 있겠지만 바텐더니까 네. 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속은 텅 비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에드와르 마네의 되게, 폴리베르제의 진짜 수집입니다. 좋은 그림입니다. 제대로 된 그림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고마워.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줘서. 아니 마치기 전에 왜냐면 오징어 내가- 메타버스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광고가 그거 살짝 왜 해야 돼요? 그거? 들어오지도 않는 거 왜? 광고를 살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혹시 자료를 주시면 좀 자료는 없고요. 자료는 그냥 다리가 달달달 저희가 계속해서 뭐 영상으로 자료 화면이 나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오징어 메타버스에 2개의 오징어 군단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다리가 다리가 달달달 달달달. 오징거 제트. 오징어 제트입니다. 이름 자체가 마징거 음. 제트를 연상시키는 음. 우리 진변이 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먹었던 아니 제가 최근에 상담해드린 분이 있는데 이제 따님 일 때문에 이제 따님이랑 통화를 하고 이제 상담료를 내시겠다는데 뭐 그냥 제가 돈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방송 보시면서 저거를 대신 구입을 하셨다고. 아. 감사해라.
오징어지 다리가 달달달 사장님 제 진변이 팔아드린 네. 겁니다. 제 상담료가 글로 갔어요. 저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수십만 원어치가 진짜. 글로 간 겁니다. 예. 저렇게 그래서- 다리가 달달달은 응. 단단한데 씹으면 말랑해지는 맞아요, 맞아요. 독특한 땡땡 해야죠. 말랑 땡땡. 맨날 땡땡 이거. 예. 말랑뗀뗀한 식감. 그림이 나가고 네. 있죠. 저희는 진짜 실물을 안 주고 저것만 주네요. 막는 새끼 PD야. 그리고 저것과 대항하고 있는 현재 그 오징어는 입심양면 버터 장군. 와우. 예. 이건 촉촉한 오징어죠. 아예. 근데 거의 이거를 요리 수준. 만약에 모르면 바보 아닌가요? 왜요?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아니요. 입신형이 여기서는 많이 안 했어. 드셔보셨어요? 응. 좀 먹어봤는데. 어이씨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요 버터 장군은 완전히 촉촉한 이것과는 좀 성향이 다른 촉촉 고소 어. 그 거의 오징어 숙회를 약간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식감이 요리에 너무 가까운. 좋아요. 그래서 두 버터 개가 향도 너무 좋고. 완전히 상반된 그런 성격을 가진 두 개의 오징어인데요. 자, 여기 3파전 한번 붙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오징어 업주가 계신다면,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가 오징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들어오셔도 돼요. 그 맞아. 약간 부드러운, 약간 이거는 뭔가 남성 취향 같은 느낌이 있어요.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살짝 이렇게 강인한 남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인한 쪽이면 오징어 제트, 그리고 약간 부드러운 쪽이면 버터 장군, 입신양면 버터 장군. 사실 막 강인한 이랬잖아요. 양 변호사님 몸 진짜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직 못 봤어요. 뭐 아직 못 언제? 봤다.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양 여름이 와도 어차피 변호사님이 못 봐. 몸을 보여주고 넥타이만 하고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야, 빨리 끊어. 이제 가자. 좋다 그거. 가자. 뭘? 얘 또 이상한. 잠깐만요, 여러분. 가자. 3만이 넘으면 양 변호사가 하겠답니다. 뭔 지금- 3만 넘으면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을 엄마는 읽었어요. 참아주세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가족 119 안 해요? 아 맞다 맞다. 아. 가족 119 나가고 있어요. 네, 가족 119는 이혼 상담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가족 119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네. 자, 봐봐. 내가 우리 대갈족 분들의 아쉬움을 이렇게 또 네. 안녕하고 몇 마디 더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얘는 뭐니 도대체? 저요? 이다나 방송의 방송계 노예. 이다나. 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